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제9장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할 시간이 왔네요. 예, 지난 시간에는 이번 주 올 5일은 어린날인 관계로 수업이 온라인이지만 휴강인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도 일정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휴일은 무시하고 정상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는 10주차 1차 시가 되겠네요. 벌써 아까 말씀드리듯이 제9장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이번 장은 모니터링 하는 개념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 의미가 조금 축소된 의미인데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그때그때 점검을 하는 요소들의 집합체를 모니터링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늘 새로운 장이 시작하면 학습 목표가 있었죠. 우리가 먼저 모니터링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 복지기관들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이해하는 순서로 학습 목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몇 시간에 걸쳐서 프로그램의 실행의 절차들을 우리가 주로 배웠죠. 먼저 프로그램 실행할 때는 당연히 무엇이든지 할 때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6하원칙 OW1H 정도를 해서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죠. 그 다음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한 것을 홍보도 하고 대상자도 선정하고 이러한 마케팅 개념이 도입돼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케팅 개념에서는 분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층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 하는 우리가 타겟팅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이 프로그램이 어떤 위치에 좌표를 선정해서 위치를 잡을 것인가 하는 포지셔닝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하고 나서 우리가 마케팅 중에 가장 좋은 것만 본따서 하는 것을 마케팅 믹스, 즉 마케팅을 섞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알기로는 가야대학교 축구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 마케팅을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실시가 됩니다. 그 실시가 될 때 어떻게 그 프로그램이 일정에 맞게 또는 착오 없이 진행될까 하는 관리 체계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방법에는 우리가 총 4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미 국방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겐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겐트 목표라는 표가 하나 있었죠. 하살표 방향으로 주로 옆으로 나가는 그런 표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활동 내용들을 월별 카드에 넣어서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의 카드식이 하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림 그리듯이 해서 총괄 진행표가 있는 것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 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4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장 많이 시간이 투여되었던 프로그램의 실행이었죠.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실제 실행하는 실행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우리가 주로 체크리스트에서 준비 단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실시 단계에서는 직원들의 또는 동원되는 인력들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행안을 어떻게 진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계획에는 없었으나 실행하는 중에 상황이 변화해요. 그게 어떻게 대응한다든지 이런 실시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 정리 단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중요합니다만 준비 단계에서 프로그램 실행 절차의 준비 단계에서 여러분 그 체크리스트가 몇 분 한 것 같은데요.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 체크리스트 제가 일을 해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 체크리스트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에서 빠짐없이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점검이 좀 원활하게 되고 준비도 원활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장소는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구들, 칠판, 마이크 이런 것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이크, 앰프, 각종 전자기기가 원활하지 못하여 여러분들 행사를 좀 서투르게 된 것도 많이 겪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되었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대상자가 20명이고 관계자가 5명이면 자료가 적어도 25개는 5매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체크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의 배치는 적절한가 이런 1번하고 연관되는 거죠. 또 다음 프로그램,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기록을 좀 해둬야 되는데요. 기록을 하려면 여러분 마이크도 좀 있어야 되고 녹음기도 좀 있어야 되고 또한 필기도구 이러한 기록 준비가 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석자들에게 통지는 사전에 원활히 되었는가. 그 다음에 참석자가 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는 충분한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체크리스트에 빠지면 안 되는 요소들입니다. 이제 실시 단계에서 우리가 여러분 준비 단계는 체크리스트지만 실시 단계에서는 그 안에서도 다시 도입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펼치는 전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기피하는 심화 단계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결하는 이런 부분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배울 제9장 프로그램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뭐든지 새로운 장이 오면 항상 개념부터 이 책은 개념부터 소개를 하죠. 모니터링도 개념부터 설명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교재로 따지면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도중에 클라이언트, 서비스 인력, 예산, 법적 규정 등에 관한 현존하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모니터링의 결과가 다시 피드백되어 프로그램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프로그램 평가보다는
훨씬 수월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수행상 주요 요소를 체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여기 교재 171페이지 밑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뒤에 가면 본격적으로 배울 프로그램 평가가 있는데요. 이거는 모니터링은 평가보다 조금 규모가 적은 조금 간이 약식 개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평가도 그렇고 모니터링도 그렇고 결과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해뒀던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만은 모니터링은 평가보다 조금 좁은 의미, 조금 약술, 조금 간이식 개념이 좀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우리 교재는 모니터링의 항목을 초기에 하는 모니터링 항목이 있고 중간에 한번 모니터링 하는 항목이 있고 최종적으로 하는 최종 모니터링 항목을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나누어 두었습니다. 제가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책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다른 책에서는 주로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주로 다 빠져 있습니다. 이 책이 그만큼 조금 책이 내용도 좋고 조금 충실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꼼꼼히 모니터링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기 모니터링 항목인데요. 교재로 따지면 172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걸쳐 있습니다. 총 12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1번 프로그램의 필요성, 이건 항상 1, 2번 들어서는 필요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서두에 들어. 그 다음에 프로그램 대상자의 욕구, 쭉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다음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 관리하는 그런 항목으로 해서 총 초기 모니터링 항목이 12개쯤 이 책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기 모니터링 중에 첫 번째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문제점 해결에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모니터링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역사회 문제점 해결에 얼마만큼 필요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묻는다면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냐, 프로그램 대상자의 욕구 충족이 얼마만큼 충족되었는가를 우리가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자의 욕구 충족이 높으면 좋으면 좋을수록 문제점 해결이 잘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욕구 충족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문제점 해결이 미비했다고 보시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대상자들의 반응을 본다 또는 대상자들의 샘플로 여러분 다는 조사하지 못하지만 간단한 질문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다든지 좀 더 샘플적인 측면에서 해서 이러한 욕구 충족을 가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프로그램 대상자의 욕구인데요. 여러분 프로그램 대상자가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또는 문제를 줄여주는 감소하는 욕구를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법적 또는
규칙상 또는 어떤 제반 어떤 규제사항이 있는지 제반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여러분 모니터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변에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인 규제사항 또 규제사항 그 다음 또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두는 것이죠. 예, 네 번째는 이 프로그램이 사회복지 이론적 배경, 실전 방법, 실전 기술론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사회복지의 이론적 배경에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이 적절한 되었다면 다음 사회복지 실전 방법과 기술 등이 적절하게 구사되었는지 적용되었는지를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지조직이 결정한 제방 요구사항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복지 시설에 여러분들이 근무한다면 그 복지조직 자체의 프로그램 실시 능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그 복지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예산, 정보 등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지를 여러분이 한번 모니터링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원이 충분한지, 그 다음에 제반, 장소라든지 설비가 충분한지, 예산은 충분한지, 즉 예산이 여러분 자체 예산인지 또는 외부의 공모자금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외부의 예산을 공모할 수 있는 공모의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반, 정보 등이 지금 축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모니터링을 한번 초기에 해봐야 되는 것이죠. 즉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초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요. 프로그램 목표 설정이 적합한지, 적합성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 목표라면 프로그램 대상의 전반적인 문제죠. 전반적인 제반적인 문제를 여러분 프로그램에 생기는 모든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문제점이 줄어들 것인지 경감될 가능성을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데요. 즉 문제가 경감되든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즉 프로그램 대상자의 제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프로그램 대상의 문제를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즉 프로그램 목표 설정의 적합성을 우리가 모니터링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죠. 초기 모니터링 항목 교재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수행할 때의 그 적합성, 적절성 이런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개발할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행 방법이 즉
이행 방법, 즉 실시 방법이 적합한지 또 여러분들이 적합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즉 그게 전문성 있게 수행한 건지, 그 다음에 경험도 충분한 건지, 이론적 근거는 정확하게 있는 건지, 그리고 이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수행할 때 이 효율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낭비한 건 없는지, 주어진 결과는 적고 그 투입된 인건, 투입된 그 사람의 일이라든지 재반 일들이 더 많은 건지, 즉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지 높은 건지를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펀드 조달 방법인데요. 여러분, 펀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회복지 펀드 개념인데, 결국 경비를 또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으는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개발할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떠한 펀드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 생각을 해보는 방법인데요. 자, 모니터링 해볼 때, 즉 외부에서 조달하는 건지, 즉 내부에서 조달할 건지, 아니면 모금할 건지, 이러한 펀드 조달 방법의 효과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할 것 같습니다. 주로 외부에서, 사실은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특정 다수에게 펀드를 모집하는 거죠. 내부 조달이라는 것은 내부에 여러분 직원들이나 경비에서 어떤 조달하는 방법들이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또 어떻게 모금을 할 건지,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죠. 아니면 또 각각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 이 프로그램 수행 인력의 전문성과 그 다음에 그 적절한 사람의 배치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는 모니터링 항목입니다. 프로그램 수행 방법상 세부 방법에 따라 내외부 전문 인력의 전문성과, 사실은 이게 인력의 전문성이란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노인복지를 다루는 기관이라면 복지 중에서도 노인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다루면 좀 낫겠죠. 그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전문 인력을 배치할 건지, 외부에서 그 노인 문제의 전문 인력을 모셔와서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모니터링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재 한 174페이지쯤 되는데요. 이게 거의 초기 모니터링 항목의 마지막 12가지가 마지막 나오고 있네요. 자, 10번째는, 자, 그러면 프로그램,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실행 장소죠. 온라인상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실행 장소와 그 다음에 각종 동원된 장비들이 적절한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행 장소가 여러분 제일 장소가 좋은 것은 쾌적함, 그죠? 그 다음에 접근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럼 장비들은 기능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는 프로그램 평가 기준, 도구, 방법 등이 적절성이 있는지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프로그램 목표 달성 정도를 이제 측정을 한번 해보면 달성 정도를 측정한다는 건 평가 기준이겠죠. 그래서 즉 평가 기준, 도구 방법으로 전문성, 신뢰도, 타당도 등을 모니터링 하십니다. 평가 기준, 도구 이런 것들이 방법들이 여러분 신뢰라든지 전문성 있게 하면 좀 더 신뢰가 더 붙겠죠. 또 그때그때 전문성에서 그때그때 타당성도 비전문성보다는 타당도도 좀 높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모니터링 해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12번째는 초기 모니터링 결과 기록 관리입니다. 항상 이 기록 관리가 맨 마지막에 오는 건데요. 이 기록 관리를 잘해둬야 다음 프로그램이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행사가 끝났다고 기록 관리를 등한시하면 프로그램이 개선이 된다든지 좀 발전의 여지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는 프로그램의 적합성, 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계획대로 되었는지 세심하게 꼼꼼하게 이제 기록을 해두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난제 차후에 중간 모니터링과 최종 모니터링 때 참고가 되겠죠. 여러분 난제 또 중간에 모니터링 한 번 더 하고 또 최종 모니터링 한 번 더 할 텐데 그때는 초기 모니터링 했던 항목들을 덜쳐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참고해가면서 그렇게 중간 모니터링과 최종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점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기 모니터링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12개였죠. 제일 먼저 프로그램의 필요성, 두 번째는 프로그램 대상자의 욕구,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프로그램의 법적 규제사항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였고요. 네 번째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 배경이 무엇인지, 실천 방법이 무엇인지, 실천 기술이 뭔지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 하는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조직이 결정한 제반 요구사항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가 적합한지, 설정이 적합한지를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거라고 그랬죠. 7번째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 즉 이행하고 있는 수행 방법들이 적합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펀드 조달 방법, 내부, 외부, 그 다음에 모금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수행 인력이 전문성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라면 노인복지에 전공을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 외부에 또 외부에서 모셔와서 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는 건지 이런 적정성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또는 필요한 장비들이 항상 적절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런 모니터링을 기록을 잘 해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 모니터링 항목을 중간한다든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는 최종 모니터링을 위해서 초기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을 꼼꼼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율학습 시간이네요. 제9장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중에 초기 모니터링 항목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 중간 모니터링도 한번 자율학습을 조금 해주시고요. 최종
모니터링 항목, 즉 교재 176까지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앞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원래는 올우리 어린이날 공휴일이 돼서 우리가 수업도 쉬는 거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은 공휴일 상관없이 일정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학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업 시간에 맞춰서 진행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다들 장시간 고생하실 거예요. 대면 수업 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